네, 반갑습니다. 예,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준입니다. 예, 자, 평가단 24회 풀이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중개계약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요. 자,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합니다. 그렇죠. 스발상 혼자 어디 가서 거래를 해버렸다는 거지요. 자, 그랬을 때 중개보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X죠. 50%를 항상 주는 것이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도 여기까지만 주는 거고,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면 적게 들어간 비용을 주는 거예요. 50%를 항상 지불한다. X. 자, 2번. 개공이가 정확하게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업무 정지 사유해당한다. X죠.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 3번요. 소공이가 확인 설명서 개공의 서명 및 날인이 반드시 제된다. 정답이 되겠어요. 소공이가 계약서도 작성할 수도 있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소공이도 서명 및 날인할 뿐더러 개공, 사장님 개공도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3번 정답 됩니다. 자, 소공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공도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공이는 소공이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관리 감독상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공도 같이 서명 및 날인하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15조 2항에 따라서 소공이가 계약서를 잘못 쓰거나 확인설명서를 잘못 썼다면 개공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도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거래계약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는 거예요. 서식이 없다 보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자유양식대로 기재하면 되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있고요. 시험은 100% 반드시 나옵니다. 인물, 물건, 거래, 족욕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에 거래를 했느냐 이것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지요.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전의 내용, 거래대금, 계약금, 그 지급이라는 사항, 계약일,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한 날짜를 거래계약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기타 특약이 있다면 특약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부일자 기재사항인데 아니다 했으니까 X. 자, 5번에 에스크로우 예치가 된다 했을 때 누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느냐? 예치 명의자가 중요하죠. 중은채 보신 전공, 죽은 채 하는 사람을 죽은 채 보신 전공,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공하는 자. 자, 중개업자, 개공,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법원은 명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법원은 돈 맡기는 명의자, 이름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명의자에 해당할 수 있다. X.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 자, 요 문제요. 꼭 보시고 유사한 표현들, 헷갈릴 수 있는 것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헷갈리는 것, 안 보면은 헷갈리고 돌아서면 헷갈리는 것, 계속 봐야 되고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들. 그렇죠? 스발상 오비 맥주 50%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라는 거. 개공이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증처럼 보이잖아요. 대충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다. 이빨 5개를 빡 뽑아버린다 했어요. 500만 원의 과태료. 사장님의 서명란은 반드시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 필요적 계상 시험 반드시 나오고 예치 에스크로우 제도에서는 예치 명의자가 주로 정답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정답. 2번 문제 갈게요. 33조 금지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33조 1항상에 중개사무소 개공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33조 2항에는 누구든지,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턱턱턱 꽝꽝.
33조 1항은 거금 맺힌 정직상투 시키야. 거짓행위, 초과 금품수수, 중개 대상물 매매를 억울합니다. 무등록 불법 불합카인지 알고서 협력, 친구 협력을 합니다.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정서 매매업 중개합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합니다. 각종 투기하는 것을 조장합니다. 시세를 조작합니다. 단체, 불법 단체를 만들어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금 맺힌 1년 1천, 정직상투 시켜 3년 3천. 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1번에요. 임대 의뢰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받아버렸다. 양쪽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혼자 계약서를 써버려요. 쌍방 대리. 네, 양쪽 중에 한 군데에다가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금지행위에 들어가고요. 처벌되는데 3년 3천. 형벌만 놓고 보면 3년 3천. 자, 이번 지문요. 불법 불합카인지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합니다. 거금 맺힌 친구 협력 행위입니다. 1년 1천. 형벌로서만 따지면 1년 1천. 개공은 상등치, 소공은 자격정지. 거기에다가 형벌은 1년 1천. 3번.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받지 말고 그냥 그렇죠? 청약통장 사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과 관계되는 증서, 청약통장, 주택법에서 거래를 금지시킵니다. 거래를 했거나 알선을 했거나 했을 때 주택법에서 3년 3천을 처벌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이거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게 되면요. 그렇죠. 금지증서 매매업 중개 3년 3천으로 처벌이 되겠습니다. 형벌은 3, 3천. 자, 4번. 부동산 매매 중개한 개공이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세 얻었다.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게 되면 처벌되는데 중간에 다른 개공,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직거래는 아니죠. 간접거래, 중개를 통한 간접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간접거래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했을 때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정답은 4번. 5번 단체를 결성합니다. 카르텔이죠. 카르텔.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1단지 물건을 우리 3명, 중개사무소 3명 우리들이 다 해먹자. 그래서 어떤 물건은 우리들이 팔아주지 말자. 우리 구성원 외에는 다른 개공이하고는 다른 부동산하고는 공동 중개도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고 담합하는 겁니다. 처벌됩니다. 금지행위 형벌은 3년 3천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금지행위 아닌 거 정답은 2번. 4번이요, 4번. 4번에 간접거래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자, 3번 갑니다. 33조 금지행위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입니다. 1번에 토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은 33조 소중의 금지에 해당한다. 쏘시면 안 됩니다. 33조 금지행위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분양대행할 때 주택하고 상가 건물만 분양대행이 되고요. 밑에 깔린 토지, 땅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이 안 됩니다 했던 것은 법제 14조 관련됩니다.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하는데 14조에서 분양대행은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14조 분양대행이 있고요. 밑에 깔린 토지 부분은 분양대행이 14조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되는데 하게 되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맞는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요거는 14조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33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33조 금지행위. 거금 맺힌 정직상투 시켜 턱턱턱 꽝꽝 이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분양 대행은 33조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4조 관련해서 법인인 개공은 할 수가 없어. 14조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금지행위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법인인 개공이가 14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8월달, 9월달쯤 되면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요.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획을 처리한 후에 그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거래 가능하지요? 중개도 가능합니다. 자,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만약에 분양권이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청약통장, 거래가 금지된 증서, 이것을 중개했다면 이건 처벌되겠죠. 금지증서, 매매업 중개는 금지행위로 처벌될 겁니다. 3년 3천. 그런데 청약통장이 아니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이란 말이에요. 분양권은 특별하게 공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라면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고 중개 대상물에도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분양권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가 돼요. 자, 3번. 분양계약서요. 상가 전부 매도. 분양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인쇄해 놓은 빈 양식에다가 분양계약서 짧게 인쇄해 놓은 것에다가 분양사무실에서 손님이 와요. 어서 오세요. 자, 빈 양식을 꺼내가지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동호수 매매대금 얼마 언제 준다라고 다 기재를 하게 되면 상가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상가 분양권이 됩니다. 자, 상가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과 관계되는 증서, 청약 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정답. 이거 판례였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요. 자, 4번요. 전매 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행위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투기예요, 투기. 그래서 투기를 조장한다 해서 이것은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 조장의 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X. 자, 투기 조장 어디로 간다? 3년 3천. 자, 5번요. 누구든지 금지행위 33조 2항입니다. 누구라도 마을 주민들도 툭툭툭 꽝꽝 특정 가격 밑으로는 우리는 물건 내놓지 말자. 1단지 주민들이 담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질서 교란행위죠. 3년 3천으로 가는 겁니다. 3년 3천.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3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4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 업무 보정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건 30조 얘기예요. 개공이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의 과실로서 거래 당사자에게 정상의 손해를 끼쳤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 사고니까 배상을 하고 30조 2항 자신의 사무소를 타인에게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요.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해 준 개공도 배상할 책임이고 이 두 가지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30조 3항에서 업무 보증을 설정하라.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해야 된다. 개인 사업자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법인 사업자 2억 이상. 그럼 보증기간은 이제 중개사고일 때 이 보증기간도 같이 책임을 지더라. 그 말이겠죠? 자, 1번 지금 볼게요. 의뢰인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 공짜로 중개한다 하더라도 중개사고 나면 중개사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책임을 진다. 오. 자, 2번 공탁금 걸고 일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돈을 공탁금 걸었지만 폐업 사망했을 때 자기 돈이지만 못 찾아요. 몇 년간 공탁금 3글자 3년 이내는 회수할 수가 없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3번 중개가 완성되면 그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보증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보증증서, 쉽게 해서 보험증서 사본도 쌍방 교부하고 보험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야 돼요. 쌍방에게 다 설명합니다.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증기간 및 그 소재에 다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맞겠죠? 요거 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4번요. 손해배상을 사고 났으니까 보정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보정 처리한 거예요. 공제금으로, 공탁금으로,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어요. 기존 보증은 돈 지급되면서 일의 완성으로 일단 소멸됩니다. 그렇죠? 다시 중개업을 계속하려면 보증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며칠 내에 만들어준다. 늑대인간 15일. 그렇죠? 15일 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금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5번. 개공 등이 아닌 제3자 민간인이요. 불법 불합하겠죠. 개공 등이 아니에요. 중개법 적용을 안 받아요. 민간인이 불법 중개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법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은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지겠죠. 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따라 책임질 거예요. 여기에는 보증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불합한테 중개사고 당하면, 그렇죠. 불법 불합하는 보험 안 들었단 말이에요. 보증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중개사고 당할 때는 개공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개공은 보험 들었으니까 이 보증기관도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이죠. 제3자, 개공 등이 아닌 제3자가 불법 중개로요 손해발생하면 중개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여기는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데 중개법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면 X가 됩니다. X. 5번 X. 시험에 나왔던 지문. 4번은 시험에 늘 나오는 지문. 3번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 2번도 자주 나오는 지문. 1번은 더 자주 나오는 판례. 자, 그래서 5번 X. 5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보험 들었는데요. 보험을 다른 종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보증 없애고 해지하고 다른 보증 설정했다 하게 되면 해지하는 순간 보증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증은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만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사람 먼저 만나듯이 기존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 것을 해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사람 먼저 만나고 옛날 사람 버려버려요. 그래야지 바뀌는 그날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케이. 자, 1번 틀렸네요. 그죠? 만료되고 15일. 말이 안 되는 거죠. 15일이란 말은 요 15일 언제만 나온다. 보름달, 늑대인간, 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 있다. 여기죠. 손해배상. 보증으로 손해배상했다. 요 네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고 없잖아요. 사고 난 게 아니라 일을 계속 할 때에는 보증을 종류를 중간에 바꿀 때 이미 설정한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러니까 해지하지 말고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걸 먼저 설정해라. 아이고 재밌어. 자, 그래서 1번 X. 자, 2번요. 소정의 보수, 이거 또 나왔네. 아까 했는데. 자,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건 설명 의무, 오케이. 요구할 때도 나오고, 또요. 손해배상 책임 요구할 때 또 나와요. 두 군데 다 걸려요. 그래서 이 판례가 저쪽으로 나오든 이쪽으로 나오든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공짜로 중개하더라도 물건 설명 의무 부담합니다. 제대로 설명해야 되고, 잘못 설명했다 했을 때 사고 나면요, 공짜로 중개해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요. 장소 제공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장소,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해준 개공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장소 제공죄 책임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4번은 판례죠, 그죠? 4번 판례. 대필 사건. 대필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직접 중개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대필해 주지 마라. 만약에 대필해서 계약서 써줬다면 그걸 가지고 혹시라도 사고 났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사기꾼 둘이었죠. 사기꾼 둘이서 순진한 중개사무소를 찾아와서 중개업을 하시는 전문가님, 우리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필료 20만 원 드릴 테니까 우리들이 불러주는 대로 전세계약서 써주세요. 자, 대필료를 받고 전세계약을 써줬어요. 자기가 중개한 것이 아니지만 전세계약을 써주고 오지랖게도 확인서면서까지 다 써줬어요. 그것을 사기꾼 둘이서 받아가지고 사채업자, 대부업자에 가서 중개업자가 써준 전세계약서니까 그걸 담보로 전세금 담보 대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계약서 설명서 담보 잡히고 돈 빌려서 도망갔던 사건이었어요. 사채업자가 도망간 그 사기꾼을 못 잡고 중개사무소를 찾아와서 칼을 딱 꽂아놓고 돈 물어내라 했던 그 사건이에요.
물어줘야 된다라고 판례를 해줘야 돼요. 판결을. 물어줘라 해야지 얘가 살아요. 얘 물어줄 책임이 없다 그러면 얘 죽는 거예요. 죽겠죠? 아고 재밌어 죽겠네 나는. 자, 어쨌거나 사채업. 자,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이요. 개공인은 자신의 중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 사기꾼들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줬거든요.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서 돈 빌려준 사채업자, 대부업자가 손해를 입었어요. 우리 개공인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 돈 물어줘라. 저거 돈 안 물어주면 너 죽는다.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돈 물어줘라. 자, 그다음 5번요. 법인인 계곡은 2억 이상 보정을 설정이 되고 분사무소는 1억 이상 추가 설정이 된다. 오케이. 5번을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8월 달인데, 그죠? 5번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셨다면은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본인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5번 O. 자, 틀린 것은 몇 번? 1번 X. 자, 6번으로 갑시다. 초과 보수 금지행위 틀린 것을 찾아라. 중개 보수 명목이 아니라 사례금 명목으로 중개한 대가로 받았다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어디에 들어간다. 실질적인 중개 보수 복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명목을 어떤 명목으로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중개의 그 대가로 받았다 하게 되면요. 사례금, 감사비, 정리비 어떤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뭐다? 중개 보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초과 수료로 처벌이 된다는 거.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해당되지 않는다. X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번 정답 되겠어요. 자, 초과는 유효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받는 순간 범죄는 끝납니다. 기소.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처벌되고 반환해서 돌려줘도 처벌되고 부도나도 처벌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초과 수수료 1년 1천. 자, 그 다음에 3번요. 중요했나요? 권리금 알선료는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한 것이 아니라 겸업을 한 거예요. 겸업. 부업으로 겸해서 상가 건물 중개도 하고 중개 보수 복비도 받고 그죠? 권리금 붙었더라. 권리금도 별도로 알선해주고 권리금 알선료도 별도로 받는 거예요. 중개 보수와 별도로 받는 겁니다. 이쪽은 무제한이에요. 중개 보수는 법적 한도가 있고 권리금 알선료, 분양대행료 이런 겸업 보수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 0.9%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그다음 4번.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은 한도 범위 내에서 무효다. 그렇죠. 초과분이 무효라는 거. 초과분 무효. 우리가 개공이다 했을 때는 개공은 법정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다. 불법 불허가 같으면 아예 복비를 못 받아요. 그때는 초과 약정을 했을 때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대신에 개공은 법정 한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가 무효다? 초과분이 무효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무등록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처벌되잖아요. 중개를 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처벌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1번 X. 자, 7번입니다. 복비 문제지요. 복비 계산 문제입니다. 임대차,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찾으세요 그랬네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특수물건이에요. 특수물건일 때 매매일 때는 몇 프로다? 0.5% 범위 내에서 협의.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0.4%, 0.4% 범위 내에서 협의로 가는데 이게 특수물건이 되려면 면적을 꼭 보셔야 돼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특수물건은 가는 거예요.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면 그때는 일반 물건으로 갑니다. 0.9%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85, 84 이게 많이 헷갈려. 84를 어디서 많이 봤어 등기부에. 우리 집 면적인가 저쪽 집 84, 저 본가 쪽인가 어쨌거나 이 면적을 어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헷갈려. 84하고 85가. 네, 자 어쨌거나 85 이하, 85 이하, 85 이하일 때 특수물건이라는 거예요. 매매일 때 영어, 임대차 형사. 자, 85 이하, 85니까
특수물건 가는 겁니다. 임대차니까 어디로 간다? 영사로 갑니다. 자, 거래대금 잡으셔야 되는데 임대차지요. 보증 월세가 있지요. 거래대금 어떻게 잡아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보증금 1억 더하기 한 달 월차임 100 곱하기 100 하죠. 요거 1억. 요거 1억 합이 얼마 나온다?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곱하기 70으로 고칠 텐데 5천보다 훨씬 넘어요. 그러면 그대로 거래가가 그대로 됩니다. 2억이죠? 2억에다가 몇 프로까지 곱할 수 있다? 0.4%. 자, 그러면 2, 4, 80만이 나오는데 합의된 약정 보수가 180이래요. 그럼 합의된 거를 받으시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법정 한도 80을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분이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초과분 무효.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 80까지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60 하셨나요? 160은 임대, 임차 양쪽 다 받는 것이 160이고 임대인한테 받는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그냥 1번에 80만 원 되겠어요. 자, 면적 85.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85.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85제곱미터 이해할 때 특수물건 매매 영호 임대차 영사. 오케이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8번 문제 갑니다. 거래정보망 옳은 것을 찾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체계가 아니라 개공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체계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 2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고 운영 규정 3개월이죠. 석 달 내에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의 승인 받습니다. 2번이 정답. 자, 3번요. 5이 쌈빵 회원의 수가 전국에 500명 이상 돼야 되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2빵이 아니라 30명 이상. 5이 쌈빵 하네. 5이 쌈빵. 자, 4번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사업자가 헷갈리지 마시고 개공이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허위 정보 공개했다. 또는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개공은 업무 정지예요. 그런데 4번은 누구다? 거래정보 사업자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공개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때는 지정, 취소, 사유, 이면셔, 형벌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 갑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대상이다 하면 틀립니다. 정보 사업자에게는 업무 정지 자체가 없습니다. 쏙지 마시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5번. 개공이가 거래가 끝났는데 올렸던 정보망에 올렸던 물건을 삭제해야 되거든요. 거래된 사실을 통보해서 물건 내려주세요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업무 정지예요. 500이야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 정지 대상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헷갈립니다. 공부를 안 했다면 하나도 안 헷갈려요. 근데 공부를 이제 많이 하는 지금 시점 7, 8월 달, 그죠? 9월 달 초순까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을 계속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정답.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 협회 틀린 것을 찾으세요.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오케이. 자, 2번요. 지부지회를 둘 수 있는데 지부는 부산광역시 특광도급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이 지부잖아요. 지부를 설치했다면 특광도지사에게 설치했다라고 신고하고 지회 쪼가리, 회 쪼가리, 사시미 쪼가리, 제일 작은 거지. 해운대 회, 해운대 회짤. 이것은 시군구 거기에다가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설치했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했다라고 신고합니다. 같은 말로 등록관청.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출제된 거. 자, 지부는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X가 되겠어요. 2번 X. 3번요. 공제운영위원회. 공제기금을 자꾸 횡령해 가니까 협회 회장님, 임원들이 횡령해 가니까 공제운영위원회가 신설되었죠. 몇 년 전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19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위원들 중에서 선거하거든요. 상호, 선거, 호선을 해서 뽑아요. 부위원장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을 하더라. 3번 O. 지급 여력 비율. 사고가 100억이 났다. 100억 이상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100억을.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
자, 총회 의결 내용을 국정에 보고. 자, 2번이 X가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들. 자, 10번 갑니다. 공제사업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이라는 거요. 협회 나오고요. 영리사업 나오면 무조건 X가 돼요. 이것도 예전 시험에 B자를 빼가지고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돈 벌려고 협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공제 목적으로 합니다. 국장 승인을 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 받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료 거두는 수익금 중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되고요. 배상 책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돈 적립을 해야 돼요. 공제료 거두는 거에서 10% 이상을 적립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5번요. 개공이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어떤 장소로? 중개의 장소로 정해서 손해 사고가 났다면 돈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줄 돈. 중개사고니까 중개사고 물어줄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 보정 설정했단 말이죠. 협회에 공제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제에서도 중개사고니까 돈 대신 물어줘야 되죠. 물어주고 나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고, 협회 공제에서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대상이 아니다. X, 대상이다. 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X고, 실질적으로요, 현실적으로는 협회에서요, 중개사고 아닌데요 하고 협회에서는 돈 물어주기 싫다 해가지고요, 중개사고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제 협회 변호사들이 소송 많이 제기합니다. 그럼 판사가 중개사고는 아니냐? 누가 판단한다? 판사가 판단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판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개사고일 때에는 중개비 보증기관 보험회사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배상 책임이 아니다 하면 X가 됩니다. 자, 5번 X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자, 평가단 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문제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문제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본 내용 다 돼 있으니까 정리하고 구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에서는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헷갈린다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구별하는 게 더 쉬워요. 처음 모르는 거 이해하는 것보다 구별하는 게 더 쉽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오늘처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실게요.